사람들이 한 명씩 들어가더라고요. 한 8시 반 됐나? 8시 한 40분 됐나? 혹시나 싶어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니까 벌써 그 펠트질이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9시 다 같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시험 시간이 9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펠트질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들어온 순서부터 해가지고 미리, 그러니까 펠트질을 붙인다는 건 그러니까 이 시험을 보는 분들이 한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다 아시겠죠? 펠트질 붙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예, 사전 밑에 바탕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조물이 아까 전에 1m 50에 1m 80짜리 구조물에다가 방수 시트를 붙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구조물이 나무로 만들어진 건데 무거운 구조물인데 이거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낭비가 너무 심하니까 펠트질하는 걸 붙이고 그 위에다가 방수 시트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펠트질만 뜯어서 버리면 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밑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그리고 타카로 그 펠트질 붙이거든요. 미리. 좀 펠트질을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점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펠트질 붙이는 거는. 근데 이것도 깔끔하게 붙이면 좋겠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이미 다 붙인 사람도 있고 붙이고 대기하는 사람도 있고 붙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시험 시간 아직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저도 가니까 이제 바로바로 수험표 나눠주고 이거 확인하고 그 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런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인드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9시 돼서 9시까지라서 9시에 딱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펠트질 다 붙어져 있고 준비하고 있고 저만 펠트질을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실패하겠죠. 쫓기니까 사람 마음이 페이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왜냐면 이건 시간 싸움이거든요. 방수기능사 시험은 정해진 시간 내에 완성만 하면 돼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시험이라고요. 근데 제가 어땠냐면은 저도 그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정시에 오잖아요? 그럼 진행 요원들이 펠트질 붙이는 걸 도와줘요. 그래서 왜냐면 이거 늦게 붙이면 다른 사람은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허겁지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행 요원들이 막 도와주고 막 이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시험 문제를 나눠줘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큐넷에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시험을 볼 거라고. 근데 그건 일종의 샘플인 거고 그날 나오는 시험 문제는 달라요.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해라 어디 붙여 순서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달라요.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이게 방식이 다른가 뭐 하여튼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시험장에 가서 펠트질 마무리 붙이고 마무리 됐다고 하면 된 사람들은 와서 시험 문제 받아가라고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서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먼저 온 사람들은 펠트질 다 천천히 끝내고 깔끔하게 여유있게 그리고 요강 그 시험표를 받고 와서 오늘 어떤 식으로 작업하라는 게 써 있어요. 뭐하고 뭐는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가 있어요. 심지어 할 필요 없는데 하면 그것도 오작인 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날 하고 시험지 받아와서 맨 끝에 흑손 작업은 할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아마 그랬나? 하여간 그런데 흑손 작업을 한 거예요.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아씨,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하여간, 그러니까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그거랑 똑같겠지 하면 안 되고, 다 달라요. 그날. 시험 보는 그날에 문제를 확실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마, 시험 문제를 반드시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제가 듣기로는 그때 그 감독관이 얘기를 하기를 이 펠트지에 걸리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왜냐면 시험 시간 늦어지는 거예요. 그때 정각에 딱 들어오면 펠트지 그때부터 붙여야 되니까 준비가 돼야 되니까 시험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감독관들이 얘기를 하는데 다음부터는 펠트지 붙이는 것도 시험 이게 2시간 40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펠트지 붙이는 것도 시험 시간 내에 넣어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아마 3시간 정도 시험을 늘리고 거기 안에 펠트지 붙이는 것까지 뭐 넣겠죠.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은 몰라요. 저는 더 이상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시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찍 가라. 뭐 다른 시험은 모르겠는데 제가 시험 본 인천 시험장은 그랬어요. 일찍 가서 미리 들어가라. 미리 들어가서 여유있게 펠트지 작업을 해라. 펠트 작업을 하고 시험 문제를 꼼꼼히 읽어봐라. 왜냐면 나중에 온 사람들은 겁나게 막 허겁지겁 해야 된다고요. 남들이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페이스는 이미 어긋나 버린 거죠. 망가졌어요. 그리고 시험지 받아서 와서 보는데 뭐 제대로 눈에 보이겠어요? 그게? 급하게 막 보는데 이미 그 사람은 흔들린 거죠. 그래서 시험 잘 보시고 시험 시간 되면은 이제 감독관들이 모이라고 해요. 모이라고 한 다음에 신분증이랑 뭐 핸드폰이랑 가져가고 주의사항 알려주고 뭐 시험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독관이 3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한 분은 좀 젊은데 두 분이 70대예요. 70대. 짬밥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리고 좀 딱딱해요. 말씀하시는 것들이 좀 약간 고압적이라고 해야 되나? 예. 하여튼 좀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요강에는 준비물을 꼭 챙겨야 되고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으면 뭐 감점이거나 혹은 실격 처리된다면 아마 그렇게 써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준비물 검사를 하지 않았어요. 예. 뭐 그런 건 없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었지만 코미디죠. 그리고 원래 안전모를 쓰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이게 건설 관련된 직업이 안전모를 시험을 보게 돼 있는데 처음에는 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한 5분 정도 있으면 벗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는 거죠. 안전모 쓰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벗으라고 하고 계속 이렇게 시험을 시작해요. 시험이 시작되면은 감독관들이 돌아다니면서 채점을 해요. 계속. 이거 뭐 기다렸다가 다 끝나고 결과물을 보고 체크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과정도 계속 봐요. 이제 보다가 순서가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와서 얘기를 해요. 너 순서 틀렸어. 시험 그만 봐. 예. 그러니까 시험 보다가 그냥 나갑니다. 오작을 하면 시험 보다가 그냥 나가요. 저희 옆에서 시험 보던 아주머니도 순서로 틀려가지고 시험 보는데 그냥 나가더라고요. 감독관이 와서 지적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몇 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정신이 없으니까 시간이 정해졌으니까 보니까 하느라고 뭐 신경 쓸 틈도 없죠. 그래서 저는 시간을 계속 체크하면서 했어요. 손목시계로. 처음에 이게 재단하고 뭐 선 긋고 펠트지 재단을 하고 선을 긋고 해야 되거든요. 그걸 저 같은 경우는 30분, 보강 내면을 10분, 모서리 내곳 10분, 파이프에 속치마랑 보강 붙인 10분 막 이런 식으로 탁탁탁 시간을 정해놓고 이게 뭐
작업 공간이나 이런 건 뭐 그렇게 부족하진 않아요. 공간이나 뭐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다 여유가 있어요. 뭐 그것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서 불편하고 그런 건 없었는데, 시험장이 굉장히, 근데 하여간 정신없이 했어요, 저도.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시간이 조금 밀린다 싶으면, 시간이 좀 더 지체됐다 싶으면 다음 파트에서 최대한 땡기려고 했고, 예, 좀 여유를 가지면서 동시에 시간 체크를 해서 순서만 잊지 않는다면 저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그러니까 굉장히 또 이렇게 얘기해도 좀 그렇긴 한데, 할만하다. 간단한, 뭐, 이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 옆에 있던 아저씨도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체크해서 보니까, 그 아저씨는 다 끝내고 나가긴 했거든요. 다 끝나고 나가긴 했는데, 이게 무슨 겹친 부위에는 몇 센치가 겹치는 거고, 그게 허용 범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마 범위를 벗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껍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얇게 해도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들어요. 지금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그래서 되게 잘했어요. 깔끔하게 잘했는데, 떨어졌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표시해요. 노란 펜이었나? 그런 걸로 다 표시하고 사진 다 찍어서 증거로 남겨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컴플레인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설명 다 해주고 뭐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남겨요, 자료를. 어쨌든 그래서 저도 한 20분? 거의 뭐 비슷한 거죠. 트레이닝 저거 시간대로 해서 20분 남겨놓고 나갔어요. 나가서 기다리면 이제 다른 분들 다 시험 시간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다 우르르 나와요. 다 끝나면. 그러면 이제 채점 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오작된 거 있으면 표시해서 사진 찍고 각 시험 본 분들 거 다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요. 그다음에 끝나면 들어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설명을 해줘요. 너 뭐 잘못했어? 뭐 잘못했어? 뭐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대충 알아요. 그 시험장에서 본인이. 왜냐면 오작한 게 몇 점이고 그 몇 번 잘못하면 뭐 탈락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전 시험장 분위기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열 몇 명 시험 봤어요. 18명인가? 좀 막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언성 막 높여가면서 시험관이 이게 왜 잘못된 거냐고. 날 학원에 가르쳐 준 대로 했는데, 그러면 감독관은, 이걸 보라고 제대로 된 거냐고. 이런 거 아니라고 막 언성 높이고 막 이래요. 그 제 코에도 뭔가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지웠더라고요, 썼다가. 그러니까 저한테 뭐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의도로 한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뭐 설명을 해주려고요. 뭐 어떡해요, 뭐. 알았다고. 근데 그 지운 걸로 봐서는, 오작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그때. 그래서 그때 18명인가 뭐 대충 시험을 봤는데 2명만 아마 합격을 했을 거예요. 그것도 제 기억이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지은 집이죠. 집에 현장 관리인 저를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어느 지역은 뭐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저희 충청남도 태안 쪽은 그런 거는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착공 신고를 무사히 했고, 제가 방송에 있는 시험을 보면서 지금도 현장 관리인 자격증은 필요할 거예요. 아마 있어야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장 관리인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법적으로 없어도 되는 경우. 그게 뭐냐? 5천만 원 미만의 공사예요. 뭐 검색해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근데 그게 좀 애매한 거예요.
5천만 원 미만이라는 그런 게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집이라는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그거는 건설이 끝나고 설계가, 그러니까 건축이 다 끝나고 증빙하는 게 아니라 건축을 하기 전부터 5천만 원 미만의 집을 지을 거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제가 뭐 그것도 고민해보진 않았으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아마 그래서 결국엔 그 과세 표준이라고 있어요. 평당 얼마, 목구조는 얼마, 뭐 조립식 지분 얼마,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제 생각인데, 그냥 제 뇌피셜인데, 태안 여기 같은 경우는 요번에 저희가 취득세를 냈거든요, 얼마 전에. 그 평당 목구조는 240만 원인가 그래요. 과세 표준 230원만가 240인가 그래요, 평당.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20평 정도가 한 4,800 정도 되는 거죠. 240으로 잡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인데, 그거는 과세 표준으로 해서 20평 미만은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그냥 추측만 해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과세 표준이 얼마 잡히는지를 지금 취득세 내면서 그걸 내면서 알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뭐 20평 미만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냥 막연히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뭐 그때는 있었으니까, 자격증 땄었으니까. 그래서 이 자격증 저걸 하신다면 가급적이면 학원을 가세요. 왜냐면 해본 건, 실습을 해본 거랑 안 해본 거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완전 달라요. 그리고 그 스케치업을 통해서 미리 이 구조물을 실제로 만들 게 아니라면, 아니면 더 작게 뭐 조그만 판자떼기로 똑같은 비율로 축소해서 해서 뭐 청테이프로 붙여볼 수도 있겠죠. 청테이프 똑같이 만들어서 뭐 10분의 1로 한다면 18cm에 15cm짜리잖아요, 구조물이. 그렇게 한 다음에 청테이프로 해가지고 해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붙여서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저는 스케치업으로 하고 거기다 붙이는 걸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만의 그 순서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시간 내에서 조율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뭐 순서만 제대로 한다면 그렇게 문제될 건 없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시험장 좀 일찍 가셔서 미리 입시를 하셔서 준비할 수 있는 거 준비하시고, 그러면 순서만 까먹지 않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시험 신청하는 날 최대한 빨리 들어가셔서 시험장을 선택을 하세요. 저처럼 늦게 들어가서 시험 볼 데 없어가지고 엉뚱한 시험 보지 말고 선착순입니다. 그러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방수기능사, 그러니까 현상 관리인 되기 위해서 뭐 라이센스를 취득한 얘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뭐 이건 뭐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겠죠. 각자가 원하는 집이 있고 원하는 형태의 집을 짓는 거니까. 다만 제가 지어보니까 쉐드 지붕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박공으로 짓잖아요. 이렇게 박공이 제일 많거든요. 저희 집은 이렇게, 이게 벽체면 지붕이 이렇게 쉐드예요. 보통 이렇게 된 집을 짓는다면 저희는 이렇게 된 집이라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된 박공 형태의 집을 지어보지 않아서 확실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쉐드 지붕은
난이도가 더 있습니다. 집 짓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뭐가 더 안정적이라고는 설명드리기 좀 애매해요. 박공은 서로 맞물리면서 힘을 받아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누르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 버드마우스, 그러니까 깔돌이 윗깔돌이에서 서로 이렇게 잡아주고 중간에서 딱 만나면서 용마루랑 만나면서 힘을 골고루 분산해주는 형태인데, 박공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는 힘 여기서 받아주고 이쪽에서 눌러주는 힘 수평으로 그냥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구조적으로 튼튼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구는, 제가 건축 공학을 모르니까, 그런 거 전혀 모르니까, 누구는 쉐드 쪽이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구조적으로 누구는 박공 쪽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쉐드보다는 박공이 더 많은 걸로 봐선 구조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행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한다면 그게 좀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은 막연히 들긴 하는데, 근데 디자인적으로 저희는 그냥 집사람이 쉐드를 좀 더 선호해서 쉐드 지붕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거든요. 저 집사람이랑 퇴근 후나 주말에 둘이 계속 상의를 하면서 디자인을 했었어요. 몇 달 동안 그 작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쉐드를 선택을 했는데, 이게 되게 작업이 힘들더라고요. 일단 전에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장선이 그러니까 석가래죠. 석가래 길이가 쉐드로 가면은 중간에서 이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근데 박공 형태는 중간에서 용마루가 잡아주니까 웬만하게 6m짜리, 보통 최대 길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떤지 몰라요. 근데 제가 자재를 살 때만 해도 6m가 최대였어요. 20피트가. 20피트짜리면 하면 웬만한 지붕은 나오거든요. 일반적인 집이. 근데 쉐드는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음을 해야 되고, 이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자재를 또 이어야 되고, 이으려면 받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일종의 장선이 있어야 되고, 그걸 받쳐주는 또 보가 들어가야 되고, 하여간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조립부를 만들어야 되고, 조립부를 만들어서 또 세우고 이러면 또 벽체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벽체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어떤 공간을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깔끔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여간 이런 것들을 좀 디자인적에서 저희가 짓고 나서 이거는 조금 아쉬운 것들이 있는데 라는 걸 설계하기 전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도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